안녕하세요, 엔조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제가 이전에 영상 올렸던 것 중에 인생 살면서 되도록이면 가지 말아야 할 곳이라고 하면서 병원, 경찰서, 법원 뭐 이런 것들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 병원을 다들 자주 접하고 계신 부분이기 때문에 특이할 건 없고요. 오늘은 그 법원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경찰서에 대한 것도 다음에 시간 나면 말씀드릴 텐데, 법원에 대한 이야기, 그것도 제가 또 여러 가지, 엔조가 경험이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저도 이렇게 살다 보니까 사업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이 있다 보니까, 크고 작은 소송을 또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변의 여러분들에게서 연락이 옵니다. 제 아는 지인분들한테, 어드바이스를 좀 받으려고 연락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저런 경험이 좀 있다 보니까 저한테 좀 가이드를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어떤 절차라든가 시간이라든가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 간략하게 어떤 제가 이전에 그런 경험을 하다가 알게 된 그런 지식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좀 쉐어하는 차원에서 여러분들한테 제 주변인 분들한테 연락이 오면 또 도움을 원하고 하시면 제가 좀 알려드리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런 과정에서 느낀 게 있어요. 요 느낀 거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물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아마 좀 생소하지 싶습니다. 그렇게 다툼이 있거나 법적인 그 소송이나 이런 것까지 가서 그런 상황 자체가 일반적인 것은 아니죠. 확실히 일반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와닿지 않은 분들도 계실 테지만요. 제가 어쨌든 저도 옛날에 그랬고요. 변호사를 써야 되는 상황, 법적인 어떤 절차들이라든가 어떤 소송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에서 많은 일반적인 분들이 굉장히 큰 착각을 하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엔조가 이전에 경험했던 것들 그리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영상 준비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 주변에 계신 분들이요, 제가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이 있다 보니까 심지어 소송까지도 전부 몇 건의 소송까지도 경험이 있다 보니까 저한테 그 조언을 얻기 위해서 가이드를 받기 위해서 연락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상담을 해드리는 과정에서 저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굉장히 어이없고 상식적이지 않은 어떤 그런 대답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어서 어떤 조금 금액이 크거나 변호사를 써야 될 상황의 소송이라면요, 무조건 변호사를 쓰는 게 낫습니다. 처음부터 단추를 좀 잘못 끼우게 되면 나중에 어려워지는 부분이니까요. 자, 지금 변호사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지금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변호사 분들 또는 그쪽 캐테고리 관련되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변호사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끝까지 잘 들어오시고요.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변호사를 처음 사용을 하거나 첫 소송을 들어가거나 혹은 그런 법률 관련된 것에 대해서 어드바이스를 받거나 뭔가 실질적인 액션이 들어갔을 때에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계시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부디 이 영상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은 갖고 임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변호사를 잘 활용할 수 있을까, 변호사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죠?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 물론 이런 부분에서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아직까지는 나하고는 별로 큰 상관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별로 해당 사항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실 텐데요. 사람 인생이라는 게 살다 보면 어디서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나서 변호사를 쓰게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미리 들어놓고 알아두시면 좋은 부분들이니까요. 오늘 드리는 말씀 꼭 잘 들으시고 향후에 변호사를 사용해야 될 일이 있다, 그렇게 하시면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참고를 해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그리고 꼭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변호사는요, 모든 일을 대신해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변호사는 이렇게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법률적 용어를 통역해주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영어 통역사라든가 중국어, 일본어 통역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분들은 한국말을 해당 국가의 언어로 바꾸어서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말을 바꾸고 통역을 하는 그 과정에서는요, 해당 국가의 문화에 맞는 어떤 표현 방법으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단순히 통역이라는 직업이요, 언어를 변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게 신뢰가 되지 않게끔 해당 국가에 맞는 문화의 언어로 변경을 해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변호사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일반적인 용어, 일반적인 표현으로는요,
법정이라든가 소송 문서 작성하는, 소장 작성하는 중에서 많은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법정에서 통하지도 않고요. 그렇다 보니까 법률 용어와 법정에서 통용되는 언어들로 바꿔주고 그런 표현들로 말을 대신 해주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변호사들한테 소송을 맡겼다, 뭔가를 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증거 찾아주고 없는 것도 만들어서 해주고 이렇다 할 것들 여러 가지 자기 자신, 당사자를 대신해서 많은 걸 해주지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변호사 선임만 하고 변호사 사고 변호사한테 돈만 주면 모든 걸 다 알아서 해줄 거라는 크나큰 착각을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변호사는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가 모르는 어떤 것들을 만들어 오거나 만들어 주거나 작성을 하거나 할 수가 없어요. 모든 기초 자료는 당사자가 모든 걸 준비해서 줘야 되고요. 당사자가 변호사를 쓸 때는 변호사를 통역관으로 써야 됩니다. 법률 용어를 통역하는 사람, 그 정도의 역할을 써야 될 뿐입니다. 그 이상으로 쓰고자 하면 나중에 패할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제가 주변에 아까 말씀드린 제 주변의 지인분들도 어떤 소송을 그분도 한 몇 개를 동시에 하셨는데 저한테 여러 가지 가이드도 받고 그 다음에 조언을 구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나이가 좀 드신 분이세요. 나이가 좀 드신 분인데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제가 가이드했던 내용들을 하나도 실천을 안 해서 소송에서 패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러고 나서 또 이제 항고를 하고 항소를 하고 해가지고 다시 이제 변호사를 써서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과신하거나 변호사가 모든 걸 다 해줄 거라고 해가지고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면 되던 것도 안 될 수가 있고요. 패소할 확률이 되게 높기 때문에 변호사한테 많은 걸 의지를 하면 안 됩니다. 어디까지나 변호사는 법률 용어에 관련된 법률 용어에 관한 통역사라고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변호사들 몇 분이 계신데요. 그분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일반인들이 변호사를 선임하고 변호사한테 돈만 주고 나면 모든 걸 변호사가 다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사건의 당사자가 핵심 증언이라든가 증거라든가 정황이라든가 상황에 대한 모든 걸 다 알고 있을 뿐이지, 그죠? 변호사는 그걸 알지 못해요. 네, 자기 의뢰인이 하는 이야기들을 조합해서 뭔가를 만들어서 할 뿐입니다. 그 변호사를 쓰는데도 작은 돈이 드는 게 아니에요. 꽤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꽤 많은 돈이 들고 또 기간도 오래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호사 비용 수임료를 걱정해서 선뜻 그 변호사를 선임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분명히 내가 이기는 어떤 진실로 따지면 분명히 내가 이기는 건데 이기지 못하는 상황도 벌어지곤 합니다. 그런 것들이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제 지인에 빗대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분처럼 모든 것을 그렇게 변호사에게 맡기고 손 놓고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구독자 여러분, 혹은 시청자 여러분들, 살게 되면서요, 법적인 부분, 소송, 송사, 그 다음에 경찰서 이런 것에는 나는 상관이 없을 거야 라고 물론 생각을 하고 계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도 살다 보니까 별의별 일이 다 생겨요. 그리고 사람 하나 까딱 잘못 만나면 자기도 내 잘못이 아니고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물리고 들어와서 송사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변호사를 써야 될 상황이 있고 어디서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과신을 하지 마시고 이런저런 정보들도 머릿속에 갖고 있다가 혹여나, 물론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만, 변호사를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오늘 제가 드린 말씀 꼭 명심하셔서요, 변호사는 통역 정도로만 쓰시고 모든 사건에 대한 준비와 어떤 사전 준비는 자기가 꼼꼼하고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거, 이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잘못 정리했다가는요, 내가 마음 편하게 생각하고 있는, 분명히 내가 이기고 내가 아무리 잘못이 없으니까 나는 무조건 이길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도 질 수가 있어요. 그 확률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명심하시고요, 절대로 남의 손에, 자기 일을 남의 손에 맡기는 일은 지양하는 쪽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런 일이 안 벌어지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네, 병원, 건강관리 잘못해서 병원 가는 일 없어야 될 것 같고요. 물론 건강을 지키고 노력하기 위한 병원 출입은 괜찮습니다. 네, 그렇지만 몸 관리 잘못하고 건강에 소홀해서 병원을 가는 일이 없어야 될 것 같고, 경찰서나 법원은 더더욱 안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삶,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인간관계 만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드린 말씀 꼭 명심하시고요.
살아가면서 억울하고 좋지 않은 상황에 휘말리지 않는 우리 구독자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해주시고요. 오늘 여러분들께 드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널리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제가 이 채널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을 겁니다. 엔조였습니다.